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이번엔 지지의 변화를 알아보실 텐데요. 물상법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실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전주에 이어서 물상법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에는 삼합, 방합, 육합 등이 있는데 자, 그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합이라 하는 것은 세력 조직이라고 써 있죠. 세력 조직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인, 묘, 진 하면은 이게 봄이에요. 봄이고 이쪽을 우리가 여기 보면 동방목이라고 써 있죠. 동쪽을 나타내고 이 목이라는 모여서 동방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오미가 있어요. 사오미 이거는 뭐냐 보면은 남방이고 화를 의미를 해요. 모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신유술이 있어요. 신유술. 자, 이 신유술은 서방, 이 서쪽을 말하고 금을 말해요. 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해자축이 있죠. 해자축은 수를 말하고 이것은 북쪽을 말하죠. 북쪽을. 그래서 북쪽을 말해서 이거는 동, 서, 남, 북. 그래서 인묘진 하면은 목, 인묘진 하면 목. 그 다음에 사오미 하면 화, 신유술 하면 금. 해자축 하면 수.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같은 성질의 오행이 모인 거예요. 잘 보시면 인, 묘, 진 그랬잖아요. 이것도 목이 모여서 목국을 이루었고 사, 오, 미, 화가 모여서 화국을 이루었고 신유술, 금과 금이 모여서 금국을 이루었고 해, 자, 축, 수와 수가 모여서 수국을 이루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그 집성촌이라고 있잖아요. 같은 성씨들이 모여가지고 불황을 이룬 집성촌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죠. 예. 같은 핏줄, 같은 친인척들이 모여가지고 합을 이룬 거예요. 그 얘기는 합이 좀 끈적끈적하고 예. 더 오래가고 예. 그 다음에 견고한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방합이라고 그러고 세력 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자, 그 반면에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삼합은 뭐냐면 해, 묘, 미, 목을 이뤘죠. 예. 이거는 수고 목이 모여서 목을 이루었고 인, 오, 술 그래가지고 화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과 화가 모여서 화를 이루었고 사, 유, 축 그래가지고 화와 금이 이루어서 금을 이루었고 신자진 그래서 금과 수가 합쳐서 수국이 이뤘죠. 자, 그럼 이거 보면 결성조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모인 거예요, 서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자, 우리 그 가족이나 친인척하고 주로 많이 해요? 아니면 전혀 핏줄이 안 섞인 남들하고 주로 하는 게 사회생활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상법에서는 이 삼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삼합을. 예. 자, 그러면 결성조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목적으로 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폭발적이에요. 모이면 힘이 폭발적으로 팍 일어나는 대신에 지속력은 이 방합보다는 약해요. 이 방합은 제가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말로 계절합이라고도 그런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이 삼합의 특징은 뭐냐면 방합보다는 지속력이 강하진 않아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은 강해요. 왜냐?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오행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모임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결성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방합하고 이 삼합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방합은 주로 이제 우리가 언제 보냐면 사주를 풀 때 핏줄을 논할 때, 그 다음에 집안을 논할 때, 예, 이럴 때 이제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방합을 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쓰는 건 삼합이에요. 그래서 삼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이라는 게 있죠. 자, 육합은 뭐냐면
말 그대로 6가지 합이 있는데 우리 물상법에서는 이 두 가지만 써요. 두 가지만. 예. 무슨 말이냐? 자, 자축 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그냥 토하고 수니까 서로 극의 관계죠. 예. 그래 토국수의 관계로 이건 논할 뿐이에요. 아. 이거를 자 그러면 반대로 또 이제 그 다음에 인해목이 있죠. 예. 인해목은 잘 생각해 보세요. 목하고 수가 모였으면 수생목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국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수생목의 관계이므로 우리는 이걸 써요. 아. 이거를 자 그다음에 묘술화는 예.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 토의 관계로 논할 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진유금은 토생금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유금을 씁니다. 예. 그래서 육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인해목과 진유금 두 가지를 쓰고요. 예. 그다음에 사신수라고 돼 있죠. 예. 이거는 화극금의 관계로 예. 화극금의 사화가 신금을 극한다. 그래서 화극금의 관계로 논할 뿐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오미화가 있죠. 예. 이것은 화생토의 관계로 논해요. 자 그러면 육합이라는 게 6가지인데 예. 저희 물상법에서는 딱 2개만 써요. 더 편하죠. 예. 예. 더 간편하죠. 외울 게 예. 없어서 좀. 네네네. 왜 그러냐면 요 2개는 생의 관계고 수생목, 인해목은 수생목의 관계고 예. 진유금은 토생금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 2가지만 채용해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방합을 논했고 그다음에 삼합을 논했고 육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걸 왜 합니까? 사주를 풀 때 다 응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국을 이제 사주를 풀 때 이런 걸 기본적인 룰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뭐 사주를 풀 때 응용하고 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그때 쓰려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어렵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알아야 될 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천간의 글자로 인해서 지지의 글자가 잘 오는 것이고 예. 지지의 글자로 인해서 천간의 글자가 잘 오는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위에 거를 보면은 지지로 인오수를 해야 되는데 인목이 빠졌잖아요. 인목이. 예. 자, 인목이 빠졌는데 인목이 빠졌으면은 천간에 간목이 있어요. 간목이. 예. 그러면 간목이 뿌리 인목이 내려와서 작용을 하는 거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목이 있으면 간목이 뿌리 인목이 내려와 가지고 인오수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지에 인목이 없다 하더라도 천간에 간목이 있으면 뿌리가 잘 내려오는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정화가 경금이라는 재를 재잖아요, 이 재를 녹이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어렵다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이 경금을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성에 의해서. 그렇죠. 을경합을 시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을목은 나를 생해 주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경금을 묶어두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예. 자, 묶인다는 것은 합이잖아요. 예. 묶이면 약해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 경금이라는 재를 내가 취하기 거북한 재를 묶어서 약하게 만들고 예. 을목은 나를 생해 주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예를 볼 것 같으면 정화가 을목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지지에 신금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신금의 천간은 뭐예요? 경금이죠. 예. 요게 잘 올라오는 거예요. 요게 경금이. 그래갖고 을경합이 돼가지고 내가 재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예. 사주 팔자 8글자가 다 나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렇죠? 다 8글자가 다 난데 천간과 지지는 따로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천간 없는 지지는 없고 지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천간은 또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천간과 지지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8글자를 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 사주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인목이 없으면 인목이 내려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또 밑에서는 정화가 경금을 취하기 어려운데 지지에 신금이 있어요. 예. 그러면 신금의 천간 경금이 위로 올라와서 을경합을 해서 취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예는 이제 사주를 풀 때 원국에서 나오면 근데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물상법의 원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상법의 특징을 보셨는데요. 이어서 늦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예. 자, 이번 시간에는
늦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명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찍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병호, 을미, 기사, 무진.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없는 게 금이 없고 수가 없어요. 무죄, 무죄. 예, 예. 무죄. 무죄란 얘기는 남자 사주에서 무죄란 얘기는 돈이 없다. 예. 그다음에 재물은 여자다. 여자가 없다. 그럼 벌써 무죄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결혼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기토는 우리가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원이라고 예, 예. 설정을 할 때. 예. 그래서 정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꽃나무를 심어서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예. 정원에 하는 일이. 자, 그러려면 정원에 꽃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되죠. 예. 그다음에 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적당한 물과 햇빛이 있어야 또 꽃나무가 예쁘게 자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전지가위로 다듬어 줄 경우에 예. 우리가 정원의 꽃나무가 예쁘게 자라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전지가위가 없어요, 지금. 예. 네. 그다음에 이러한 조건이 다 있어야 꽃나무가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국에는 금하고 수가 없다. 네. 제가 이게 이 사주를 풀기 전에 원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원국을 제가 설명드린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원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이 보면은 금과 수가 없다. 무죄다. 예. 그 무죄라는 그 자체만도 결혼이 쉽지 않은데 예. 비견이 있어요. 음. 그렇죠. 예. 더구나 어디 있어요? 시에 있죠. 예. 끝에까지 있어요. 예. 자기보다 커요. 예. 자, 그러면 가뜩이나 무죄여 가지고 재물이나 아니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데 비견이 있다. 예. 자, 이것까지도 벌써 어렵죠. 예. 자, 그다음에 이 병화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에요, 인성. 예. 근데 이 화생토가 나만 생해줘요? 아니면 비견도 생해줘요? 비견도 비견도 생겨지죠. 예. 예. 그럼 지금 안 좋은 조건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물이 없으니까 물이라는 거는 수잖아요, 수. 예. 재잖아요, 재. 예. 그렇죠? 재는 우리가 재물도 되고 예. 재물도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남자한테는 여자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을에서 예. 경금이라는 걸 끌어와요. 경금이라는 거를. 음. 그럼 경금의 뿌리는 뭐죠? 신금이요. 그렇죠. 신금이죠. 예. 그 신금이 이렇게 내려와서 신이 붙어요. 아. 그럼 얘가 신자진 할 거잖아요. 신자진을. 예. 예. 그럼 신자진을 하면 수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 이후에 자기가 있어요. 비견이 있어요. 비견이요. 비견이 있네 이런. 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이것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신자진 하면은 청가진은 임수잖아요. 예. 임수라는 재가 오면은 이건 비견 차지죠. 예. 맞죠? 예, 예. 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임수 말고 재가 또 있죠. 청간이로 재가. 예. 계수가 올 수 있잖아요. 계수가. 예. 그럼 계수가 오면 이 계수는 비견하고 무견을 합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 청간이로 임수나 계수가 와도 내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예. 예.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원고를 다 읽었어요. 자, 원래 재가 없어서 어려운데 비견이 있어 힘들다. 예. 그 다음에 또한 거기다가 청간이로 임수나 계수에 재가 와도 그것은 내게 되는 것보다는 비견 거다. 예. 야, 그러면 이 말은 이 사람이 국내에서 재를 취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한 선생님?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예. 예. 그럼 만약 해외를 가잖아요. 예. 만약 해외를 가면 이 비견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오직하면 제목이 늦게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주겠어요. 제목이.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거를 예. 머릿속에 넣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이 명주에 돈은 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지에 여기 해수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죠. 예. 제가 해매미로. 예. 그런데 결혼을 가정을 꾸리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사유축으로 가잖아요. 사유축으로.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해묘미를 하려고 그러면 얘가 사화가 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충을 하죠. 예, 예. 그럼 돈이 잘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는 얘기예요. 못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정을 꾸리면 예. 가정을 꾸리잖아요. 재물이 잘 안 모아지는 사주예요. 외려. 네네네. 힘들잖아요, 지금. 네. 네네. 더구나 지금이 40살이면 요 기해대운을 살고 있잖아요. 예, 예. 기해대운을. 그렇죠? 예. 자, 그럼 기해대운에는 정원이, 이걸 정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그럼 정원이 두 개잖아요. 예. 기해대운이 기기니까 정원이 두 개예요. 예. 네.
기기니까 기는 정원인데 기회가 또 왔잖아요. 예. 그러면 정원이 두 개예요. 네. 그렇죠? 기회하고 기사란 말이에요 지금. 예. 기사하고 이게 기회가 왔어요. 정원이 두 개예요.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정식으로. 예. 그래서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해외에서 살지 않는 이상은 가정을 꾸리기 쉽지 않다라고 제가 불명히 설명드렸어요. 예. 자 그다음에 특히 이 대운에서 예. 이제 제가 그 42, 43 제가 세 번 이제 자세히 한번 논해 볼게요. 이 논한 이유는 네. 이 기회 대운이 가정을 꾸리려고 하는 운이에요. 이 운이. 예, 근데 예. 특히 특히 42, 43, 42, 48 이 운에는 예. 굉장히 꾸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예. 어려워진다. 무슨 말이냐? 42은 정해년이에요. 정해년. 예. 정해년이에요. 자, 그러면 천간이로는 병정 갈등이라고 그랬죠, 제가. 예. 자, 근데 병정 갈등을 하는데 뭐에 대한 갈등이냐 이게 문제예요. 요 해가 왔잖아요. 예. 그럼 해는 자기한테 제예요, 제가 아니에요. 제죠. 제죠. 돈이고 여자죠. 예. 그럼 여자에 대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병정 갈등을. 어떻게 갈등하느냐? 현시가 일상사에 갈등을 하는 거야. 아.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오긴 왔는데 예. 이것이 내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는 거죠. 예. 더구나 이 해수는 배우자궁하고 사화하고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회칭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러면 이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43살에는 이제 무자년. 예. 무자년. 이것도 비경이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그렇죠. 이것도 자수라는 이제 재가 왔지 않습니까? 예. 와서 신자진 하는데 비경이 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거 비경하고 또 다투는 거죠. 그래서 예. 이것도 또 안 맞아요. 아. 그러면 47은 이제 임진년. 예. 임진년. 자, 임진년이 왔으면 천간에 임수가 떴어요. 예. 그럼 비견하고 제가 다툰다고 그랬어요? 안 다툰다고 그랬어요? 다퉈요. 다투죠.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진토가 와서 신자전 해도 비견껏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결혼이 시기가 있고 안 맞는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때 하면 깨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다음에 48살이면 이 사람이 계사년이에요. 계사년. 예. 계사년이에요. 예. 계사년인데 이 계사년은 계수가 오면 비견하고 무게합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예. 그런데 이 사자가 왔잖아요. 예. 이 사가 내 배우자와 똑같은 글자가 아니에요. 똑같은 글자가.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이 여자는 마치 자기의 배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기해 대운에는 예. 굉장히 결혼이 어려운데 예. 또는 특히 42, 43, 42, 48 그 우울에는 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잘 안 이루어진다. 제가 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자 대운이 되잖아요. 예. 경자 대운이 되면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잘 보세요. 을경합을 해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을경합을 하죠. 그러면 요 기토하고 병하고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네. 가까워지면 본인이 느낄 때는 화생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화생토를 받으면 내가 강해진다고 느끼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병화라는 인성은 나만 생하는 게 아니고 비견도 생한다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네.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때는 얘가 하나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격하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합을 하면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본인이 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야.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 을목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관이잖아요, 관. 예. 관은 왜 필요하냐면 비견을 통제할 때 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사라졌잖아요. 예. 그럼 더더욱 비견을 통제할 수 있다? 아니면 어렵다? 어렵죠.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이 느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와가지고 네. 신자진을 해요. 그러면 신자진을 하면은 얘가 신자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자진의 천간 제가 임수라고 설명드렸어요. 물이에요, 돈이에요. 예. 본인이 강해져 가지고 이 재물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제. 왜냐, 내가 강해졌으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자진하면 임수하면 이것은 비견 무토거다.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 이거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 자, 힘들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에요. 예. 쉬어가는 게 상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서두에 이
무토를 떠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견을. 예. 비견을 떠나면 이 신자지는 제 거, 임수라는 건 자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사업하는 거는 상관없으나 예. 국내 사업하면 백전백패다. 아. 그래서 사업을 할 때가 있고 또 안 할 때가 있는데 예. 사람은 누구나 저래도 이런 운이 오면 내가 강해진다고 느껴요. 그다음에 내가 강해질 뿐더러 내가 뭘 하면 잘 된다 자신감이 생겨요. 예. 그래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신자진의 천간 임수 그 재물은 무토 비견한테 뺏기는 꼴이에요. 자, 그러면 안 뺏기려면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 해외 가서 사업을 하면 가능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대운을 보면 신축 대운이 왔네요. 예. 신축 대운에는 병신합수를 하죠. 예. 여기 병신합수를 하죠. 이렇게 예. 병신합수를 하고 이 축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사유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유축을. 예. 아까 사유축 예. 제가 삼합에서 말씀드렸죠. 예. 사유축. 예. 사유축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금이지 않습니까? 금인데 이걸 우리가 자갈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기초를 설명할 때 기토에나 간목이 올라 그러면 자갈이 있으면 잘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기토에 간목이 잘 오죠. 그럼 간목이 왜 필요하느냐? 간목이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신자진에 물을 뿜어올리려면 관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관정이라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토에 간목이 와서 이 신자진에 이 진토 하나밖에 없지만 이게 지하수예요. 예. 이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것은 이 사유축이 됐기 때문에 간목이 오는 거고 예. 간목이라는 관정이 있기 때문에 신자진이라는 물을 뿜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사유축은 여기 무슨 자리? 배우자고. 그렇죠. 배우자궁이죠. 배우자 자리죠. 예. 그러면 굉장히 지금 배우자 자리가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럴 때나 드디어 어떻게 된다?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다. 너무 늦죠.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사람이 다 달라요.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 마치 늦어요. 자,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예요. 만약에 기회의 대운에 가정을 꾸렸으면 반드시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운도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 진행자이신 함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 기존에 이제 결혼을 미리 했다가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신축 대운에 꾸리겠어요? 아니면 기회 대운이나 경자 대운에 참고 잘 지내다가 신축 대운에 꾸리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 욕망이라는 게 예. 그렇죠. 사회라는 게 사람이 욕망이 있고 자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겠지만 아하. 각자 이제 생각이 다르죠. 각자 예, 생각이 다르니까 가정을 잘 꾸릴 수 없다는 얘기는 많은 애로사항,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꾸려도. 그러면 신축대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편해질 수 있고 재물도 편하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민 대운이 되면 드디어 천간이로 재물이 떴죠 이때. 예, 예. 그 다음에 이때쯤 되잖아요. 예. 이때쯤 되면 토라는 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면 합쳐질 수 있어요. 이때는 아. 안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발동 안 시키면 돼요. 무토만. 예. 제가 아까 경자대원을 사업해가지고 사업하면 신자지를 만들면 천간일 임수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재물이 그걸 예.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사업이라는 것은 무한 경쟁을 말하죠. 예. 예.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경쟁자들이 그래 자 이거는 뭐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경쟁자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비견을 유발시키지 않으면 되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사업 안 하고 이제 있고 나이가 먹으면 이때쯤 되면 70이 되잖아요. 예. 그때 되면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경쟁만 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래서 대운을 한번 제가 살펴봤고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원래 무죄라고 그랬어요. 무죄라고. 그렇죠? 예. 제가 무죄라고 설명드렸죠. 예. 무죄다. 예. 무죄는 뭐다? 돈이 없다. 예. 원래 여자가 없다. 예. 그렇죠? 내 배우자가 없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무죄라고 그러면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는 연상이 좋을까, 연하가 좋을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연상이 좋을까, 연하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원래 없는 여자인데 과연 연상일까, 나하고 인연이 연하일까? 예. 그렇죠? 그 여기서는 지지로 예. 자, 지지로 보면은 이제 재를 한번 따져 볼게요. 예. 자, 지지로 재가 올 수 있는 게 여기서 해묘미가 올 수 있죠. 예. 해묘미로.
여기서 신자진에 이제 자수가 올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해매미로 오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정을 꾸리면 사해충을 해갖고 배우자궁을 깨트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재물을. 예,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연상이 해수라는 것은 오면 깨진다, 안 깨진다? 깨진다. 그러면 지지의 신자진 오면 깨지진 않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연상은 인연이 아니에요. 연상은 인연이 아니다. 연하가 인연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상 연하를 따질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우자궁이 예, 배우자궁을 보고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예. 네. 40세부터 아까 예. 제가 기회대운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 기회대운에 가정을 꾸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재물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에는 조직 생활하는 게 최고예요. 조직 생활을 자 59세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하면민 선생이 발명가예요. 예. 그래갖고 뭔가 하나 획기적으로 큰 아이템을 하나를 발명을 했어. 예. 근데 본인은 이거 상용화를 못 시킨 거야. 예. 그러면 다른 비견이 경쟁자가 예. 그걸 상용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제 짝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왜냐 비견한테 다 뺏긴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금과 수와 목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금하고 수가 없고 목도 약하죠. 예. 자 그러면은 간하고 건강을 논할 때 신장계통이 약해요. 그래서 함부로 독한 약이나 보약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요. 예. 자 술을 먹으면 또 안 돼요. 술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을 뿐더러 재물이 모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술 마시는 술. 예. 술. 그럼 술토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 술. 이것이 아까 제가 신자진을 하면 진토가 예. 신자진을 하면 큰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천간에 임수로 올라오면 재물이잖아요. 예. 그럼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술은 와가지고 이 진토를 진수충을 해요. 진수충을. 그렇죠? 예. 진수충을 한다는 얘기는 신자진을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못 만든다. 예. 자, 그 진수충을 한다는 얘기는 토가 충을 했잖아요. 예. 이제 위장계통이에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위장에 병이 생길 뿐더러 재물이 모아지지 않는다. 예. 그런데 술은 한 번 마시는 게 아니라 자주 마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술을 가까이 하면 건강에 안 좋을 뿐더러 예. 술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을 뿐더러 재물이 잘 모아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물상법의 지지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상명리가 생소하시겠지만 꾸준히 듣다 보면 익숙하게 다가올 거라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